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평가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지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입지에 주목해야겠지요. 가치 투자의 최고봉 워런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말이죠. 내 집 마련도 같습니다. 10년 이상 거주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거주도 결국 투자입니다. 결국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것은 10년 후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RH코리아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서울 부동산의 미래,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것은 오른다. 부동산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분만의 확실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3부작, 바로 여러분의 10년을 함께할 책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요, 제가 또 정말 모시고 싶은 분 모셔서 또 1부, 2부 걸쳐서 또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신 분은요, 좀 특별하신 분이세요. 보통 이제 제 블로그에서는 아마 한 번도 소개를 안 하셨던 분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 저는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이준호 기자님께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주말만 듣거든요. 주말만 듣는 이유가 이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도 어디 강의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들은 적이 없었던 굉장히 재밌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그 지역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쏙쏙 들어오고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또 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오늘도 그분 모시고 제가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한번 좀 나눠드리고자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바로 이제 최준영 전문위원님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낯이 익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글쎄요. 네, 이제 아마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아실 텐데, 이제 제 블로그라든지 제 팟캐스트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프로필을 여쭤볼 테니까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죠. 무엇이든 여쭤보십시오. 네, 일단은 제가 좀 공교롭게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요즘 나오시는 분들이 다 스펙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2주 전에는 PSG 자산운용의 강대건 본부장 오셨는데 그분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오시고 지난주에 모셨던 심정섭 대표님도 이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나오시고 오늘 오신 최준영 위원님께서도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신 분이세요. 이야, 진짜 부럽습니다. 아유, 예, 별 말씀을. 이거 정말 서울대학교 분들이 너무 다 하시는 거 아니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외로 자꾸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예, 거의 엘리트 코스를 치르셨어요. 대원외고 나오셨죠? 예, 맞습니다. 대원외고에 서울대학교. 이제 후배들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사실 제가 5회 졸업생인데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너 거기 왜 가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대원외고 위상이 지금같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각종학교라고 그래가지고 네. 고등학교 학력 인정 학교였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입학할 때는 대원외고가 학교였어요. 학교. 예, 제가 졸업장에 그러니까 91년 2월달에 졸업할 때 처음으로 고등학교라는 이름이 쓰여진 졸업장을 받은 학생입니다. 예, 그 전까지는 다 이제 학력 인정으로 이제 갔던 거였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외국어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제가 중곡동에 살았었는데 바로 옆이네요. 예,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 네. 이게 보통 대원외고 하면은 좀 대원외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서울대를 많이 보는 학교로 알고 계시고 대치동에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군이 좋으니까. 원래 이제 그 중곡동에 보면은 대원 고등학교 이제 네. 학교 이제 큰 사립 학교 재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대원 고등학교, 대원 여고 옛날엔 또 야간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또 대원 여상, 대원 중학교까지 엄청 많은 학교들을 거느리는 이제 그 학교 재단이었는데. 네. 사실 동네에 있으면 당연히 이 동네 이제 대원고등학교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네. 집 위치가 좀 애매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게 한 반반? 사실은 더 높은 확률로 절반 이상으로 좀 다른 곳에 있는 학교로 갈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주변의 형들을 보니까. 그렇죠. 근데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없고 버스를 또 갈아타서 두 번씩 갈아타서 막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아 이거 되게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근데 이 대원외고는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자체 시험을 봐가지고 선발을 하는 이제 그런 곳이니까 그쵸. 예 괜히 버스 타고 가느니 저기를 가자. 또 마침 또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간다고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가자 뭐 이런 이제 심리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거기를 갔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그 최고로 힘든 시기를 이제 여기서 보냈었죠. 아, 그래서 또 좋은 학교 가셨잖아요. 아, 그때는 아니고 다들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왔다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조경학과를 입학하셨어요. 예. 조경학과는 뭐 배우는 데입니까? 조경은 뭐 포경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제. 예. 조경 그러면 보통 이제 길 가다 보면 많이 써 있죠. 뭐 조경 그러면 이제 그 나무. 그다음에 돌도 좀 갖다 놓고.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조경은 뭐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은 공원 만드는 곳이에요. 예, 공원.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아파트 조경, 밖에 외부 공간 요즘에 잘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거 이제 주로 공부를 이제 하는 곳이고요. 사실 폭은 되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뭐 환경도 하고 경관, 뭐 아파트 경관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경관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사실은. 그 건물을 건축가 나오신 분들이 짓고 다리와 도로를 토목가 나오신 분들이 한다면 그 나머지는 사실 조경학과가 한다. 저희들끼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면. 그러면 보통 졸업하시면 어디로 취업을 많이 하세요? 뭐 일단은 이제 조경 설계사무소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주택공 지금은 이제 LH죠. 이런 이제 공사 공기업으로 가는 그렇겠네요. 공원 같은 거 뭐 수공이나 이런 쪽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건설회사, 대기업 건설회사들도 이제 많이 가셨어요. 보면은. 그렇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부터는 재밌게 이제 그 부동산 그 당시 이제 붐이 불었는데 그 당시 새로 나타났던 업종이 이제 부동산 시행사하고 그다음에 분양 대행사. 이제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시행사들 쪽으로들 많이 갔어요. 보면은.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제가 박사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박사학위 논문은 어떤 걸 쓰시는 거예요?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 시베리아에 가면은 뭐가 있나요? 저기 에스키모? 에스키모는 북극에 있고 저기 죄송합니다. 호랑이가 있죠, 호랑이.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이제 뭐 휴전선도 있고 그래서 못 오는데 만약에 사람이 다 없어지면 이 상태에서 호랑이들이 저 시베리아에 사는 호랑이가 과연 우리 사는 한반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는가? 되게 재미있는 주제네요. 예,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그러면 어떤 곳에서 사나?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호랑이가 사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까지 이 쭉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농경지대도 있고 이런 지대 이런 지역들을 인공위성 데이터로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살려고 그러면은 이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고 얘네들이 주로 좋아하는 것은 이런 나무들이나 이런 지역이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잘 붙어 있어 얘네들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늘을 날아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놈들이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살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이놈들이 과연 올 수 있겠는가? 그럼 호랑이만 하면 심심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놈들도 해보자. 뭐 표범도 해보고 한 5종 정도 야생 동물들. 그렇죠. 그런 놈들을 해서 이제 올 수 있겠는가? 만약에 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옆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이제 섞어서 썼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막 인공위성 데이터도 나오고 되게 이과스러운 이제 논문이었고 한쪽으로 보면 뭐 되게 외교 뭐 이제 국제 협력 이런 거 다루는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들 이거는 도대체 번지수가 어떻게 된 건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보면. 그럼 이제 제 개인적인 궁금한 게 북한에 지금 호랑이가 사나요? 북한에는 없고요. 북한에는 없고 이제 시베리아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두산을 못 넘어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좁은 땅덩어리에 이제 사실은 호랑이가 되게 면적이 넓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로 따지면 대형 평수만 이제 살 수 있는 고급 동물이네요. 그렇죠. 예, 럭셔리합니다. 보면. 럭셔리한 동물이네요. 그래가지고 넓은 지역에 있어야만 자기도 살 수 있고 또 유전적으로도 건강해져요. 좁은 지역에 몰려 살다 보면 근친교배가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슬프게도 참 어렵겠구나 현실적으로.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호랑이 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먹을 걸 챙겨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코스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저기 인왕산 호랑이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랑이들이 왔다가 여기서 네. 털을 잡고 계속 사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네네. 그러면은 그 박사까지 마치신 다음에 예. 첫 직장이 어디셨어요? 첫 번째 직장은 참 또 의외로 문화관광부에서 일을 했어요. 당시 이제 2005년이었는데요. 네네. 그 당시 이제 참여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그렇죠. 이제 그 기업도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혁신도시 기업도시 말고요. 그러니까 기업도시예요. 기업도시인데 네. 지금은 이제 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LH에서 땅 사가지고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뭐 경기개발공사나 네. 뭐 SH는 다 공기업이 네, 하잖아요. 그렇죠. 지역 공기업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파격적인 생각을 한 거죠. 네. 왜 이거를 공기업이 다 큰 돈 들여서 해야 되느냐? 네. 민간한테만 맡겨보자. 그렇죠. 민간이 더 목적에 맞는 걸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산업단지 개발하듯이. 그렇죠. 예.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네네. 근데 이제 그때 기업 도시를 그래서 뭐 많은 반대 끝에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유형이 이제 관광 레저 도시예요. 관광 레저 도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관광 레저 도시를 하다 보니까 네네. 관광 레저 도시는 주로 이제 골프장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골프장을 하려고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제일 힘든 거는 이제 환경 쪽이랑 이제 티격태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환경을 전공을 이제 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문화부 쪽에서 보면은 환경이랑 자꾸 티격태격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좀 양쪽을 좀 다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문화부에서 이제 환경 전공자를 이제 그 일반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가 났어요. 몇 급, 5급이신 예, 거예요? 5급 상당으로 이제 예, 사무관이셨구나. 요즘 같으면 이제 이것도 이제 경력 네. 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한꺼번에 이제 그 모아가지고 뽑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피셋이라고 간단한 이제 그 시험도 봐야 되고 네네. 필기 뭐 여러 가지 좀 절차가 복잡한데 네. 저희 때는 그냥 각 부처에서 알아서 이제 뽑는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2005년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네. 근무를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네. 이제 국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예. 올해 초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이에 사실은 뭐 부동산 이런 쪽은 이제 제 담당은 아니었고 저는 이제 원래 환경 쪽 그쪽을 이제 했는데 네네. 도시 이야기를 어떻게 잘하세요? 어릴 때부터 네. 도시가 되게 제 취미생활, 관심사 뭐 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혹시나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젊은 네네.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정말 이 세상이 급하게 확 바뀐다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놀다 보면 갑자기 트럭 부릉부릉 소리가 나서 비키라고 그래가지고 비키고 나면은 비포장 동네끼리 갑자기 포장 아스팔트 쫙 그쵸. 깔리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개천에 도로가 나서 이제 편하게 네. 놀러 다닐 수 있고 복개해서 복개도 말이에요.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있으니까 지하철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저 한강변에 뭐 아파트들이 갑자기 쭉쭉 올라가는 것도 뚝섬에 가면 보이고 그렇죠. 예. 뭐 이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도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네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거 하는 건가 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이제 했는데 당시에는 그래서 도시계획 뭐 이런 것들이 예. 뉴스에 참 많이 나왔어요. 예. 뭐 어느 지역에 뭐 어떤 몇 가구로 공급을 하고 예. 뭐 합니다라는 게 텔레비전을 틀어보면은 꼭 단골 과제였죠. 그렇죠. 신문에도 종종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강남 개발이 이제 한창 되던 시절이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친구분들하고 같이 이제 지금 벌써 다 재건축돼서 없어졌죠. 뭐 개나리 아파트, 경복 아파트 예, 이런 역삼동에 있고 예, 뭐 예, 있고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음마 아파트 이제 처음에 분양할 때도 다녀오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영동, 그러니까 네. 영등포 동쪽이라서 다 영동이라 불렀죠. 네. 영동대교가 그래서 이제 영동대교인데 네. 야 거기는 아니다 야. 진짜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감이 좀 없으셨구나. 아니죠. 왜냐면은 네. 너무 너무 날림이고 맞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음마 아파트 지금이랑 음마 아파트지 네. 사실 꽤 오랫동안 똥마로 이제 고생했던 동네가 그 지역이 이제 음마죠. 보면은 예,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서 또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는 이제 그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이런 일기 신도시도 이제 계속 뉴스에서 터져 나오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예. 더더욱이나 뭐 제가 사는 동네도 이제 다 단독주택 마당 딸린 이제 이런 집들이 뭐 학교에 갔다 오면은 뭐 두세 채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또 속도도 빠르죠. 막. 없어지고 다 뭐 지금 이제 말하면 다세대 주택 다 네. 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을 할 때 그때 딱 지켜보셨네요. 이제 뭐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많이 갔고 또 조경학과를 와서도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지도 들여다보고 뭐 여기다 뭐 만들면 좋겠어 뭐 이런 걸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도시랑은 참 관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셨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취미 활동을 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이제 그게 2004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 이제 그 서울시장이 이제 이명박 지금 이제 그렇죠. 전 대통령이셨는데 그 당시 이제 했던 게 이제 크게 세 건이었죠. 버스 전용차선, 전용차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계천이 있었고, 청계천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뉴타운 있었죠. 사실 청계천은 참 재밌는 게 제가 학교 갔을 대학교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졸업 작품을 보다 보면 청계천 복원한 작품들이 있었어요. 아, 그걸 또 공모를 했었나 보죠? 아니요, 그냥 저희들 졸업 작품으로 자발적으로. 저게 될까? 지금 뭐 여기 녹음하고 있는 이 홍대 쪽도 사실은 옛날에는 여기 철도 다녔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의선. 그거를 어떻게 이제 뜯어가지고 공원으로 만들까 이런 거 했는데 불과 20년도 안 돼서 다 되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동교동이 제 고향이어서 여기 철도길에서 이렇게 철도 매달리고 놀았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보면. 그래서 그때 이제 뉴타운 할 때 뉴타운을 이제 아마 치적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교수님하고 몇몇 분들이 이제 불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록화 사업, 사관이죠.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계획이 수립됐는지 이런 거 좀 더 좀 적어라. 그래서 그럼 이거 뉴타운의 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뭐 모든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꼽사리 껴가지고 가서 이제 현장도 돌아보고 이제 당시 이제 그 실무자들 분들, 뭐 서울시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분들 직접 회의도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시작됐던 일들은 이제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이제 배웠죠. 그래서 지금도 뉴타운 기름 뉴타운 가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이 이제 법무법인 율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좀 어떻게 어떤 일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율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문이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그 부동산 부문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부동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이제 맺지는 않고 있고, 제가 이제 국회에 이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 그다음에 이제 주로 국회에서 많이 했던 것들이 해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 분석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각 파트에서 이제 하는 일들을 도와드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거의 요직을 다 주신 것 같은데요. 요직이라기보다는 문화부는 행정, 그다음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입법부고요. 그다음에 뭐 여긴 또 법무법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법원 쪽인 거잖아요. 뭐 그렇게 상권을 다 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게 굳이 해석을 하시자면 또 뭐 그렇게도 될 수 있겠습니다. 보면. 상권을 다 두루두루. 그래서 더 풍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봐주시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이제 워낙 많은 내용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정 지역 위주로 보통 손해배상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정 입지만 얘기하게 되면은 그 입지를 꼭 찍어준 것처럼 요즘 그게 하면 또 하도 비판들이 많아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려우시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쪽에서 이제 좀 지역을 좀 많이 바꾸는 호재라고 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교통이고요. 하나는 일자리고, 하나는 이제 새 주거 시설에 많이 들어오는 것들일 텐데, 일자리는 뭐 저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하고 새 주거 시설 들어오는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새로 또 많이 기다리고 있고 뭐 그런 호재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호재일 텐데 1부는 교통 호재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요. 교통 얘기를 해보고 2부에서는 새 주거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 재건축, 재개발, 도심 재생 이런 얘기 날려볼 텐데 그렇게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 편의성이 되게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미 지하철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고 또 과영철도가 있어서 또 다른 도시들보다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취약한 지역들이 있어서 막 연장도 하고 확장도 하고 막 그렇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많은 노선들이 뭐 검토되고 있나요? 한번 이제 세워볼까요? 보면은 그 일단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으니까 9개. 그렇죠. 9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분당선 있죠. 분당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있죠. 신분당선 있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있고. 경의중앙선 있죠. 여기까지 하면 일단 12개. 12개네요. 여기다가 이제 이 홍대 앞을 지나고 있는 공항철도가 있죠. 공항철도 있죠. 그다음에 또 인천도 지하철이 1, 2호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 지하철 2개. 그다음에 수원과 인천을 연결한 수인선. 그다음에 이제 경전철이 또 위신설선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합하면 17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용인에도 또 경전철이 있죠. 에버라인. 에버라인. 그 참 많은 사람 힘들게 했던. 그다음에 또 역시 또 힘들게 하고 있는 의정부도 또 그럼 합하면 19개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최근에 개통한 이제 소사 원시선. 맞아요. 소사 원시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하면 이제 20개예요.
예,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지하철 타 보면 1호선, 2호선 딱 두 개 노선만 있었는데 네. 엄청 늘어난 거죠. 제가 70년대까지 여기 동교동 살았었는데 그때는 네네. 지하철이 없었어요. 2호선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 저기 차단기 내려가고 막 그랬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경의선 지금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여기 지금 송대 입구가 지금 트리플 됐죠? 예, 세 개죠. 예, 됐죠. 예, 알겠습니다. 와, 20개 네 개인가요? 세 개인가? 세 개구나. 네 개가 되겠네. 아, 세 개구나, 세 개. 경의선, 예, 경의선, 공항철도 2호선, 2호선 세 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20개가 지금 이제 일단 운영 중에 있고. 예, 여기서 또 연장도 있죠. 연장은 뭐가 되고 있나요? 연장은 일단은 2호선은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순환 노선이니까 예. 할 수가 없고. 네. 일단 4호선이 이제 진접까지 남양주 진접까지 예,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호선이 이제 하남까지. 예. 그래서 하남이 사실은 졸지에 하나도 없다가 네. 지금 이제 5호선에 9호선에 뭐 지금 앞으로 전철이 계속 들어오는 그러네요. 예, 아주 또 동쪽의 요지가 됐습니다. 보면 미사 강변도시라고 큰 또 신도시도 개발했고, 그렇죠.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필드 하남도 개점을 했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6호선이 이제 구리까지 이제 가는 거를 이제 검토 중에 있고요. 확정이 됐나요? 확정은 아니고 이제 검토 중이고요. 국회의원들이 아마 노력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8호선이 이제 별내 신도시까지 가는 쪽으로 이건 지금 공사하고 있죠. 예, 진행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9호선도 이제 지금 다음 달 12월 달에 이제 12월 1일 날 보훈병원 앞까지 일단은 가고 강동구죠. 거기가 강동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남까지 연장을 이제 가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네네. 이제 정확한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는데 일단은 자관 간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7호선도 연장이 있죠. 7호선도 지금 저 의정부 위쪽으로 더 이제 가는 것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천 성남 쪽으로 또 가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 노선들은 이제 어떻게든 다 주변에서 잡아당기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네. 예. 궁금한 게 이건 지금 이제 서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그 옆에 있는 경기도권까지 연장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울 자체로 그러니까 이 지하철 철도 노선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운영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서울교통공사라고 다 이제 합쳐졌는데 원래는 1, 2, 3, 4호선은 서울 메트로. 그다음에 5, 6, 7, 8호선은 도시철도공사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1호선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구간은 종로를 지나는 그 지하철 구간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나머지는 다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2호선 같은 경우는 100% 서울시겠죠, 이거는. 그건 완벽하게 서울. 네, 완벽하게 서울시고. 그다음에 3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 지나서 일산 가죠. 그래서 거기 사실은 별도 노선이에요. 일산선이라로. 그래가지고 두 차량이 이제 왔다 갔다 같이 하고 있고. 988 기점을 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고. 4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것들은 깔끔하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이제 한다 하면 되는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서울을 벗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코레일에서 이제 담당을 합니다. 사업을. 아니면 민자로 하든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민자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선 같은 경우는 선릉역에 지금 저 왕십리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레일에서 서울을 다 지나가지만 결국 서울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그것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의사결정권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의사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를테면은 계획에 도장을 찍는 거는 이제 국토부인데요. 국토부통부. 도장을 찍어봐야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돈 주는 데는 이제 기획재정부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넘어야 될 산이 사실은 이제 기획재정부입니다. 보면은. 아,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큰 파워를 갖고 있구나. 기획재정부가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집에서도 경제권을 가지신 분이 최고 파워지 않습니까? 보면은. 김정은 부총리 계실 때 좀 잘 보일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지금 뭐 4, 5, 7, 8, 9는 연장 노선인 것 같고요. 신규 노선도 있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애를 태우고 계신 GTX 이제 A는 이제 결정이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 C가 이제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제 뭐 논란을 하고 있는데 한 번씩 다 빠꾸 당했잖아요. 사실은 뭐 경제성이 잘 안 나와요. BC 분석이라고 보통 비용 편입 분석을 하는데 좀 애매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정부가 최근에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많이 이제 기대감이 높아졌고. 노선을 더 연장해서 그래서 경제성을 더 좋게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노선을 연장하면은 경제성이 높아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노선을 연장하는 대신 새로 까는 게 아니고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거죠. 기존 노선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C 노선 같은 경우가 보면은 원래 이제 금정까지였는데 그렇죠.
이걸 수원까지 가는 거예요. 예. 수원까지 가는데 대신 거기는 새로 고속철을 까는 게 아니고 네. 기존의 경부선 지금 네. 이제 1호선 다니는 그 라인을 그쵸. 같이 겸용으로 가겠다. 그러면 수원이라는 큰 시장을 접근하는 대신 네. 새로 추가적으로 노선을 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축비는 없는 대신에 그렇죠. 수요만 많아지니까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17년째 지금 이제 아직 삽을 못 두고 있는 신안산선도 있고요. 사실 이제 신안산선은 신분당선하고 같이 맞죠. 검토를 했는데 네네. 한쪽은 참 벌써 싱싱 잘 달리고 있는데 네. 여기는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노선들이 이제 고시가 확정이 된 이제 월곶 판교선이 있죠. 월곶은 시흥이죠. 예, 시흥 월곶이죠.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원래 인천공항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노선인데 일단은 지금 월곶에서 출발하는 걸로 네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월곶에서 판교까지 가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지금 판교에서 여주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당선이라고 보통. 그렇죠. 예. 그래서 파주에서 여주까지 가고 있고 네. 그러면 여주에서 조금만 가면 원주예요. 그러네요. 그럼 원주에서부터 강릉까지는 또 이번에 강릉선이 또 개통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월곶 판교선이 개통이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 붙네요.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타고 예. 강릉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가면은 뭐 1시간 뭐 한 반 안쪽일 거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강릉은 KTX도 가잖아요. 그렇죠. 강릉은 굉장히 좋아지네요. 그렇죠. 좋아지고 사실 네. 이렇게 되면 제일 핫해지는 지역이 원주가 이제 핫해질 수가 있겠죠. 중간 또 입지고. 판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예. 중간 입지들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월곶 판교선이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동서로 횡단하는 이게 신안산선 월곶 판교선이 같이 세트로 묶인 구간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이 서로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다시 또 여러분들의 가슴을 또 뛰게 하고 있는 이제 위례 신사선이 있고요. 비교 편입 분석이 1.01이더라고요. 사실 1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쪽으로 가면은 이제 인덕원 동탄선. 예, 이것도 참 그 노선이 여러 번 꼬부랑꼬부랑했죠. 네. 그리고 여러 개 이제 경전철이 네. 이제 추진되고 있죠. 서울에 있는 7륜선은 공사 중이고요. 동북선, 면목선 뭐 해가지고 많이 남북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런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제일 좋은데요. 네. 보통 뭐 1km 까는데 1,000억 이상 든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죠. 1km에 1,000억. 예, 아주 그냥 간단한 쉽게 생각해서 예. 특별하게 어려운 난공사 구간이 아닐 경우 지금은 아마 더 올라갔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넓은 도로 밑에다가 공사를 한다. 그러면 1,000억 계산해서 뭐 7km 가면 7,000억. 네네. 그럼 이게 국가 예산인가요? 지자체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일단은 뭐 도시철도냐 광역철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안에만 돌아다니는 철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알아서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이제 광역으로 가면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일정 부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들도 조금씩 이제 거둘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쪽에서는 이제 광역으로 가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지자체 지원금들이 나올 테니까. 나라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예, 이렇게 이제 국가 재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또 민자도 또 많이들 관심들을 보이고 계세요. 요즘에 하도 이제 수익률들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철도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노선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자 사업자들도 꽤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행은 잘 안 되죠. 제가 이제 민자 개념이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민자로 했는데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민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민자가 알아서 요금도 책정하고 알아서 다 가야 되는데 자본주의 논리죠. 예, 자본주의 논리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너무 좀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러면 그 대신 이제 정부가 화끈하게 보조를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민자 사업을 했다가 이제 세금 먹는 하마다 이제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보조해 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손해가 나도 본인이 알아서 이제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구조죠. 이제 보면은. 그럼 민자가 참여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성이 없는 곳에서는 이제 지자체들이 민자 사업자들 대발 좀 사업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수익성이 안 나니까 이제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럼 지금 저희가 뭐 연장 노선 45789 뭐 신분당선 연장 좀 있고요. 신규로서 GTX, 신안선, 월곶, 판교,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다 국책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국가 예산이 재정 사업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GTX A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마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이제 막 하고 있나요? 그건 민자라고 봐야 되나요? 예, 민자입니다. 그거는 민자에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노선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국가 예산에서는 SOC 비용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면. 근데 지금 뭐 올해는 살짝 늘었다고는 하는데 예. 계속 줄이고 있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철도 개발할 건 점점 많고. 예. 그럼 이게 조금 이게 개발 계획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되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많이 걸리죠. 보통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획 과정이라는 게 이게 이제 다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그 보통 우리 말하는 BC 분석 이게 도대체 돈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500억 이상 사업들은 해야 되는데 이 예타를 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려요. 6개월. 예타만 6개월. 빨라야 6개월이고요. 사실은 뭐 2, 3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일단 6개월이 걸렸다 치고 그러면 이제 좋다. 경제성이 있다. 사업 진행해라. 그러면은 이제 국토부로 넘어가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하는데 1년이 걸려요. 1년이 걸려요?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되고 나면 검토를 해서 이제 한 방에 통과가 되면은 이제 기본 계획 고시를 하겠죠. 이제 고시를 하면 일단은 종이 위에 그림은 이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계획을 수립했으면 설계를 해야죠. 설계를 하죠. 예,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설계는 시간이 더 훨씬 많이 걸려서 2년 정도 보통 잡습니다. 2년이요. 네. 네네. 그럼 여기까지만 오는데도 벌써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네요. 브레이크 한 번 안 잡히고 다 와도. 한 4년은 걸리겠네요. 아무튼 빨라. 그다음에 이제 건설 공사하는데 보통 한 5년 정도 잡아요. 예. 이게 이제 그 재정을 할 때 5년 정도 가는 거고 민자는 이제 돈을 더 부어서 빨리 끝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근데 자고 5년 잡고 나면 대충 계산해 보면 한 9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지금 확정이 돼도 9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기본계획 고시가 나서 만세 이렇게 부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7, 8년, 한 10년 후 정도면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GTX A 노선 확정이 됐는데 그것도 한 9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들어올 때 설계도 다 해놓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착공을 뭐 올해 말에 이제 한다, 내년 초에 한단 말이 있는데 하면은 최대한 빨리 아마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그렇게 되면은 한 3년 반 정도면은 아마 완공될 수도 있고. 이것도 그 노선 같이 쓰나요? 지금 동탄에서 수서까지 그 SRT가 다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파주에서 삼성동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킨텍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서울역 거쳐가지고 이제 삼성동까지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에서 수서까지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연결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게 저기 파주 운정이 아니고 킨텍스예요? 일단은 그 연장을 이제 그 하기로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마 결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 갈 수도 있나요? 글쎄요, 그 뭐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는 가지 않겠습니까? 뭐 근데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파주 운정부터 난리 날 텐데 지금 그렇게 한 적이 있었네. 일단은 이제 킨텍스에서 출발하는 걸로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GTX는 이제 이미 좀 반은 낮아 있고 GTX A는 이제 그래도 이제 근데 B나 C가 하게 되면 9년은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10년 정도 가봐야 돼요. 그럼 지금 신안산선 월곡 판교선도 마찬가지.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제 공사 기간만 남은 거예요. 공사만 하면 돼요. 예. 공사만 하면 되는데 이 공사가 이제 계속 지연되고 이제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왜 지연이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민자 사업자로 이제 재정이 잘 안 들어가니까 민자 사업자를 찾는다고 또 전환했다가 다시 또 재정으로 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김혜민 장관님 나와서 올해는 못 한다, 내년에 한다, 8월달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노선이 사실은 이름에 보면 안산인데 시흥도 이제 우리도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를 가다가 결국 Y자로 갔죠.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이거 잡는데 한참 걸렸어요. 근데 왜 Y자로 가면 이게 좀 효율이 좀 그렇지 않나요? 차이. 그러니까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은 모든 철도는 다 지하로 가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교외로 벗어나면 서울 이제 벗어나면 외곽으로 나가면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지역은 지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상은 훨씬 사실 비용이 싸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분당 일산 1기 신도시를 만들 때 과감히 지상철로 이제 갔었어야 되는데 사실 안산 같은 경우는 지상철이잖아요. 4호선 안산선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차폐해서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과도하게 이제 너무 그 지상철도를 싫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철도 교통을 편하게 누려야 되는 분들이 못 누리는 그런 경향이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SOC 예산 같은 경우도 뭐 예전 같으면은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뭐 20분 만에 결정해서 2호선 같은 경우는 불과 뭐 한 4년 만에 다 이제 완공시켜 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일단은 복지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요. 정부 주머니는 빤한데 갈수록 쓸 곳은 많아집니다. 복지 예산 써야 될 곳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에 또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제일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예. 저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도 이제 많이 가져야 되는데 네네. 또 이런 데 대한 또 제한 요건도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수도권은 사실은 조금씩 계속 뒤로 좀 밀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오히려 지방.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그 경상남도인가요? 남부 네네. 내륙선인가? 그거 네네. 예타 저기 면제한다고. 예, 김천에서부터 거제까지 그렇죠. 예, 네. 사실 그 노선은 60년대 시작했다가 네. 6개월 정도 공사다 그만둔 참 비운의 노선인데 아. 예, 이번에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그게 맞나요? 하는 게 맞을까? 이게 참 판단이 참 어려워요, 사실. 그 아마 그 비용 대비 편입 분석하면은 네네. 일 100%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사실 예타 분석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말이 안 되는 예타가 네. 지금 SRT가 수서에 출발하죠. 예. KTX는 이제 그 서울역에서 출발하죠. 그렇죠. 그럼 양쪽에서 만나는 지역이 네. 이제 평택이거든요. 평택이죠. 예, 평택에서부터 오송까지 예. 이제 가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 벌써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차선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복선, 그렇죠. 복선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네. 당연히 이거 하면은 경제성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예. 더 SRT에다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저기 네. KTX 더 넣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은 예. 예타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자 네. 확장한 구간에서 경제성이 나오느냐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제역에서부터 예. 오송역까지만 따져가지고 거기는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진짜요? 예.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저희가 맨날 막혀서 이제 예. 그 난리를 치고 있는 예. 뭐 경춘고속도로, 예. 예, 지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춘천 예. 구간까지 막 주말만 되면 춘천서부터 다 막혀 있잖아요. 미치겠어요, 저 지금. 예. 그왜 확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장을 해갖고 더 막혀. 그러니까 이제 자관 뭐 확장을 예. 이제 하고 싶은데 예. 사실은 그러면 수요가 저기 생각하면 막 넘쳐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안 넘쳐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보면 예. 평일 기준이에요. 진짜 이게 아마 그 경춘고속도로 안 타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서울에서 그 이제 홍천까지 구간이 이게 4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6차선, 4차선 되죠. 네, 그래서 정말 막혀 서 있어요 그냥 진짜 그 강릉에서 그 양양에서 홍천까지는 진짜 막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거기서 딱 서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수도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예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예. 평일만 따졌구나. 예.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예. 실제로 이제 이런 예타 규정이 참 좀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예. 귀에 걸면 귀걸이. 근데 뭐 그 아무도 그 개선하겠다고 그런 제안을 안 하나요? 이제 사실은 불만 있으신 분들은 수도권 분들이고요. 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또 그 균형 발전이나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잘 네. 피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목포 앞에 있는 이제 앞에도나 이제 여러 섬들을 연결하는 네네. 이제 새천년 대교. 알죠. 예, 이 같은 경우는 예. 한 4천억 들어갈 겁니다 보면은 과거도 저쪽에 이제 네. 그 서해상에 있는 데 네네. 있는데 네네. 방파제 30년 쌓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쌌는데 네. 그때 태풍 볼라벤인가 봐서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싸요. 근데 예. 그 전까지 4천억이나 들었고 이번에 6천억이나 들을 거예요 보면은. 언론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 이제 한 500분 사세요. 그러면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 그냥 네. 그분들한테 예. 1인당 10억씩 드리고 네네. 육지로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네. 그러면 영토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네. 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새만금도 여쭤보고 싶은데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은 뭐 글쎄요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 꽤 오래됐잖아요. 예, 진짜. 노태우 대통령은 참 집권 과정에서는 예. 뭐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이제 좋지 않은 행동을 하셨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처벌도 받으셨던 네, 분인데 뭐, 예. 대통령 임기 중 활동으로 보면은 저는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도. 예.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다 잘했는데 예. 딱 하나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게 사실 새만금이었죠. 그렇죠. 예. 생각이 그거 하나 나네요. 빼고 나면 완벽한 분이셨는데 예. 새만금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전북은 어차피 이제 농업 중심의 어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당시만 해도 이제 농업 마인드가 강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대규모 이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했는데 일단 시작을 해놓고 나니까 예. 이 전북이라는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도 차원에서 보면은 제일 그 세가 약한 어떻게 그쵸. 보면 좀 네. 예, 힘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어떤 홀대 받는다는 이런 또 그런 부정적 인식, 네. 예, 피해 의식이 또 사실 있는 거죠. 그렇죠. 전라권은 다 그랬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 대신 다른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 다른 뭔가는 사실 또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예전에 김제공항 만든다고 그랬다가 이것도 땅만 사놓고 지금 거의 배추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이제 흐지부지 돼버렸지.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자관 좀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과도하게 집착을 이제 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 새만금 저는 이제 그
너 자동차 타면 좋잖아요. 뷰가 좋고 너를 또 예. 절로 하긴 하는데 예. 이걸 뭘로 채울까 지금 의문인 거예요. 지금도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처음에는 네. 당연히 농업이었죠. 그러니까 농업이니까 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산 간척지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됐는데 예. 그 사이에 사실은 세상이 바뀐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쌀 자급, 뭐 농촌 이런 생각하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계획으로 따지면 도대체 저게 가능할까 싶은데 예. 그냥 논 만든다 생각하면 뭐 타당했던 계획이에요. 논으로 만들다고 하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철도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철도선이 일단 뭐 매스컴에 나오기만 해서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한단 말이에요. 좋다고 호재라고.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계획만 네. 발표하는 것도 많잖아요. 예, 그리고 예. 또 얘들 예타 통과도 못하는 것도 있고 네네. 통과했다 하더라도 밀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예, 예.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반인들은. 일단은 사실은 계획이 확정되는 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다라는 이 정도가 나와야 이제 네. 일단 정식 계획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정부에서도 이제 돈을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사업이 된 거예요. 그렇죠. 확정이 된 사업이에요. 예, 예. 사실은 2단계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첫 단계, 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따지면 이제 조합이 결성된 이제 예. 그쯤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보면은 예. 예, 그 이전 단계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고시가 돼야 된다. 예. 네. 고시가 되는 게 일단 고시가 되면 언젠간 됩니다. 사실은 네, 뭐 언젠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예. 자관 가긴 갑니다.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더 확실한 거는 일단 착공을 해야. 예,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예, 일단 삽을 들어야. 삽을 뜯면. 근데 이제 이 삽도 사실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아, 그래요? 수인성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한 10몇 년 공사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티스푼 공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사요? 예.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뭐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어요. 네네.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거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쓰러지시죠, 이제 근데 보면은. 그런 구간들 있잖아요. 속도가 안 나는 구간들. 왜 이렇게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일단 예산이에요. 예산 문제죠. 아. 예산이 돈이 팍팍 나오면 금방금방 합니다, 보면은. 네. 수인선도 결국은 인천광역시랑 경기도를 연결하는 그때 광역철도잖아요. 예, 예. 그럼 이렇게 국토부나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우선순위에서. 근데 이제 이거와 대조되는 게 네. 이제 신분당선이죠. 네. 신분당선은 민자로 가다 보니까 네. 화끈하게 이제 공사를 해서 강남역서부터 예. 순식간에 깔았던 느낌이 들 거예요. 보면은. 그거 저기 목표보다 2주인가 더 빨리 개통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예. 수조 원씩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공사를 빨리 해서 영업을 해야만 예. 이제 금융 비용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정보다 유일하게 빨리 한 걸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어릴 때는 네. 모든 사업들은 다 예정보다 6개월, 1년씩 단축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때는 뭐 박정희 대통령 입장이니까. 네, 그랬었구나. 예. 아무튼 그러면 이 속도도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철도가 생긴다더라라고 예. 말씀을 들으시면 네. 이게 도대체 어느 단계인지를 한번 정확히 짚어보셔야 돼요.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예, 이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건지 예. 행정기관에서 이제 정식으로 됐다라고 발표를 한 건지 네네. 예,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완공 목표보다 대부분 늦어지기 때문에 네. 그걸 정확히 봐야 된다. 네. 하긴 저기 뭐 김포 도시철도도 원래 올해 개통하기로 했다가 내년으로 밀렸고. 그렇죠. 그래서 하남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사실 수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다 예. 이러면은 뭐 특정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제가 오래전부터 예. 지켜봤는데 미래철도라고 쳐보시면 나옵니다. 압니다. 예, 이 참 철도 덕후의 정말 그 극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네. 예, 저 그분 만나봤어요. 아 만나보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세요. 철도랑 전혀 관계도 없는 분인데. 예. 자관 뭐 개인 예. 이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예. 예, 그쪽으로 공부도 하시고 뭐 알겠습니다. 하셨는데, 미래철도. 예, 네. 꼭 확인해 보시면 네. 거기 이제 신호등으로 잘 표시를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게 네. 철도가 다 똑같은 뭐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또 예. 많이 이용하는 데도 있고 사람이 더 좋아하는 데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 철도가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부동산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지역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음.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속도를 잘 보셔야 돼요. 속도. 예, 이게 이제 거리가 멀더라도 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면 네.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9호선 같은 경우는 9호선. 예전 5호선도 김포공항에 갔지만 5호선은 모든 역을 거쳐가잖아요. 강남에서 집에서 강북 갔다가 다시 강남 가고 뭐 제일 그렇죠. 길고 느리죠. 예, 그러니까 네. 사실은 별로 뭐 네.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네. 9호선은 네. 급행이 있다 보니까 네. 강남까지 음.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20분 30분 예.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하셨던 분들은 예. 빨리 가셨던 거예요. 이게 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타임을 확 축지법을 써가지고 확 줄여놓은 거죠. 이제.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너무 빨리 가신 분들은 영종도도 가시고, 예, 계양도 가시고 하셨어요. 근데 그건 좀 너무 멀리 가신 거고, 예, 자관 속도가 그러니까 예. 표정 속도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목표, 내가 가고자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 얼마나 단시간에 단시간에 갈 수 있느냐, 네. 예,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예, 사실은 수인선 분당선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수원에서부터 분당까지 거쳐가지고 왕십리까지 타고 오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서울 강남권 선릉역 가면은 강남권이긴 한데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느 경로로 가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목적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예, 경로. 그다음 배차 간격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차 간격.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생기는 노선들 같은 경우는 네. 철도는 노선은 생기는데 운영사들이 잘 안 달라붙어요. 아. 수익이 안 나는 구조죠. 이게 운영사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코레일, 우리가 아는 코레일은 네. 노선을 깔지는 않아요. 아. 그 위에 철도만 굴리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는 네. 정부 그 철도 시설공단이라는 곳에서 철도를 깔고 예. 코레일은 운영회사예요. 아. 근데 돈이 될 만한 노선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서울교통공사랑 코레일이랑 경합이 붙을 때도 있어요. 아. 예. 뭐 그래서 코레일 같은 서울교통공사가 저 부산 지하철 4호선인가는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가서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되는데 하기 싫은 곳은 돈이 안 되는 곳은 안 하다가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가요. 이러면 이제 배차 간격이 러시아워 시간에 이제 뭐 12분, 평시 20분,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되면은 네.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거랑 거리가 너무 멀죠.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단선이냐 복선이냐도 좀 보셔야 되고. 단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제 신설동에서부터 저희 성수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2호선 지선 네. 구간은 단선이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하긴 신도림에서 까치산역까지 가는 그렇죠. 단선이네요. 예. 지금도 이제 구로에 있는 철도 기지를 광명으로 옮기는 이제 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가 연결 구간이 이제 단선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거 단선이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예. 이제 상당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버스 기다렸다가 그렇죠.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아. 그 다음에 이제 GTX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네. 기대를 많이 하세요. 뭐 네. 이를테면 GTX가 생기면은 이제 그 금정에서부터 삼성역까지 한 3정거장 정도 될 겁니다. 뭐 20분 안에 간다. 20분 안에 간다. 네. 예. 타는 시간만 따지면 20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금정역 이제 GTX 같은 경우는 대심도거든요. 그쵸. 대심도라는 말은 예. 50m 이상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20m 땅속으로 50m 이상. 예, 이상으로. 예.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 공항철도 생각해 보면 지하 7층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상에서부터 거기까지 내려가는 시간만 해도 한참 걸려요. 하긴 뭐 엘리베이터 타든지 에스컬레이터 타도 그렇겠네요. 타도 이제 한참 걸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타고 내려서 다시 네. 또 그 지상으로 올라와야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또 환승을 할 거지 않습니까? 1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양쪽 다 합해보면 또 20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 전혀 못했어요, 제가. 예.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2호선 같이 옛날에 지은 것들은 네. 얕으니까 바로 뛰어내려가면은 바로 지하철 탈 수 있는데 네네. 갈수록 깊어집니다. 예, 특히 이제 GTX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따져 보셔야 돼. 내가 마을버스 2정거장 가서 네. GTX 가서 그러면 서울까지 금방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GTX까지 또 밑에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또한 10분 기다리는 시간 타고 가서 예. 또 올라오는 시간 제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30-40%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초역세권이 아니면 거의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을 좀 면밀하게 잘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아. 예. 아유, 너무 재밌습니다. 철도 얘기만 해도 이렇게 좀 대략적인 개요만 갖고는 많이 말씀을 나눴네요. 야, 다음에 또 나오셔가지고요. 불러주시면 예, 호선별로 좀 따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네.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좀 인기가 많은 노선, 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선이 어떤 건가요? 뭐 아무래도 2호선, 9호선 네, 그게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GTX 당연히 이제 GTX A 노선 같은 경우가 뭐 제일 인기가 당연히 좋겠죠. 네. 뭐 강남 네, 접근성이 제일 좋고 네. 이미 다 주변에 개발된 지역들을 훑고 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노선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도 좀 잠깐 기뻐하시라고. 뿌듯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번 이만큼 하고요. 또 2부에서는 또 이제 새 아파트 짓는 얘기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숑의 세상 답사기.